안녕하세요. 현대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. 오늘이 지금 이번 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가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. 조금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수시 전형 기간이다 보니 아직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더라도 입학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형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초반에 작년에 영상을 찍을 때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렇게 202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던져지면 굉장히 좀 낯설고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전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 조금씩 알게 되는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어머님들이 학원이나 이렇게 많이 흔들리시는 게 뭐냐면 잘 모르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전달을 할때 왜곡되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으려면 제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은 딱 정착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. 큰 흐름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이 고교 학점제로 시작이 되면서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그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생 중심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량화해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의 학습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,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라고 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갔었어야 되는데 특이한 몇 가지 케이스 때문에 이거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조금 높인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수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부터가 고교 학점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고1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고2, 3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한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라 100%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공을 정했다면 그 전공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구조이긴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번, 두 번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있는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현재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가 끝난 상태인데 예상했던 대로 경쟁률은 좀 높더라고요. 수시 전형이 한 60%, 그 다음에 정시 비중이 한 40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건 또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것저것 바뀔 것들이 많아서 원래는 2024년도인가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발표가 좀 되겠지만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교 학점제라는 틀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. 찬반의 여론은 많지만 이걸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입시 전형은 없는 것 같거든요. 이걸 다 엎고 수능으로만 가기에는 지금 세팅된 것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2025년도부터지만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올해 있었던 전형이 내년에 조금 바뀔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내년에 했던 게 그 향후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어져서 전혀 다른 전형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올해 좀 주의하실 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수업을 거의 못했었잖아요. 대학 입학생들이 학교도 거의 가지 못했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, 그러니까 지금 N수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경쟁률은 거의 다 올라서
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대학들은 거의 10몇 대 1 정도의 수시 전형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이게 뭐 향후 다른 건 봐야 되겠지만, 그리고 올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약학대학이 14년 만에 학부제로 전형되는 바람에 여기 경쟁률이 굉장히 세워졌었거든요.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학종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내신이 좀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 있고, 그 다음에 논술 전형,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,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기가 있는 아이들을 열애로 한다면 논술 전형 비중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, 이번에 약학대학이 부활하고 의학 계열 쪽의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교 학점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논술 전형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로서는 논술 전형 비중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고 뭐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실 텐데, 예전에는,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만 보고 대학을 갔었잖아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고 수시 전형이라고 해서 그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지원을 해서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이제 수시 전형이어서 지금 접수 기간이고,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뭐냐면, 우리 아이가 정시로만 가겠다 혹은 수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한쪽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게, 수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좀 이름 있는 좀 알려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 혹은 수능 최저 학점이라는 게 있어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소식에 대한 정보들은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드렸습니다. 네, 그럼 당분간은 이런 아마 수시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에 대한 결과, 그다음 접수, 그다음 분위기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교육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유튜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